안녕하십니까. 야이코입니다. 오늘 할 방송은 하더글스 올스타 단일 시즌 기준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통산 기록을 가지고 올스타를 짜봤다면 오늘은 각각의 단일 시즌에서 가장 임팩트가 컸었던 선수들로 모여서 올스타를 한번 꾸려봤습니다. 예, 기준은 똑같고요. 여기서 보통 WAR을 참고해서 만든 건 맞지만 이번 단일 시즌에는 올스타라는 명목 아래서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 예를 들어 1루수와 지명타자에서의 똑같은 선수가 WAR이 높아도 그 한 포지션에서만 선정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포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포수는 바로 빙그레이글 시즌의 유승환 선수입니다. 하나이글스 역대 통산 기록 올스타에서도 뽑혔었던 게 유승환 선수죠. 1989년도에 유승환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유승환 선수는 프로야구 창단 이전 82년 이전 실업야구에서부터도 강타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죠. 그래서 82년도에 MBC 청룡에서 데뷔를 했고 MBC 청룡 개막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구를 받았던 사람도 이제 유승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MBC 청룡에서는 당시 선수건 감독이었던 백인천 감독과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출전 기회를 그리 많이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이후 해태로 트레이드 되었지만 해태에서도 당시 해태 타이거즈에는 제일그룹 출신의 김무정 선수라든지 다른 포수들이 있어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다가 86년도에 리그에 참가하게 된 빙그레 이글스로 이적을 하면서 빙그레 이글스의 주전 포수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89년도는 당시에는 1988년까지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리그가 구분되었었던 시기였는데 1989년부터는 처음으로 단일 시즌 체제로 도입했었던 시기였죠. 그때 1989년도에 이제 유승환 선수는 당시 빙그레 이글스의 이정훈, 고원부, 장종훈, 이강돈 등의 선수와 함께 다이너마이트 타선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기록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85타점으로 이제 84타점에 김성환 선수를 제치고 타점 1위, 그리고 26개의 홈런을 기록해 김성환 선수의 홈런 2위를 기록하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제 김영덕 감독이 타점왕 타이틀을 위해서 유승환 선수를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논란도 있어서 약간 저평가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포수라는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타율과 활약을 하기 쉽지 않죠. 당시 포스트 WAR 1위는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이런 유승환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빙그레 이글스는 당시 89년도에 무려 5게임 반차로 1위를 달성했으나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 패트 타이거즈 상대로 승리한 이후 4연패를 하면서 통안에 준우승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시 1989년도 빙그레 이글스 핵심 타자로서 활동하면서 포수 부분 골든글러브, 1987년 지명타자 부분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89년도에 포수 부분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던 게 유승환 선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루수죠. 1루수는 바로 김태균 선수입니다. 저번 통산 사실 1루수 WAR 1위는 장종훈 선수가 WAR 상에선 1위이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선정 기준에서도 올스타를 뽑았을 때 좀 더 강력한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일명하에서 WAR이 김태균 선수가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김태균 선수 1루수로 선정하고 장종훈 선수는 다른 포지션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급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타자들 김태균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에 2010년과 2011년 일본 프로야구 진출한 이후 한국에 복귀했던 첫 시즌이 2012년도였죠. 이 이전에 있던 2011년 같이 활약했었던 이범호 선수가 한화이글스가 아닌 기아 타이거즈로 복귀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김태균 선수는 한화이글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당시 2012년도 김태균 선수가 뛰었던 한화이글스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무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박찬호 선수와 복귀를 했고 또 이제 당시 베스 선수가 엄청난 외국인 투수라고 하면서 기대를 모았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마무리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바티스타라는 선수도 있었고 당시 11년도에 두산과 한 게임 차로 공동 7위를 기록해서 아쉽게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한화이글스 그리고 한화이글스가 2011년도 후반기에 활약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시즌이지만 성적은 8위였죠. 기대에 비해 못 미쳤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선수 역시 활약이 당시에는 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홈런이 많이 생산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었죠. 팀의 4번 타자를 맡았음에도 많은 장타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시면 알 수도 있지 16홈런을 기록했죠. 하지만 타율 3할 6분 3리이고 그리고 김태균 선수가 2회 4할 타율을 계속해서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전반기에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후반기 때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3할 6분 3리까지 타율이 떨어지게 됐죠. 하지만 이때는 김태균 선수가 이종범 선수에 이어서 한국 프로야구 최장 이종범 선수 다음으로 오랜 기간 4할을 유지했었던 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에서 보면 알 수도 있듯이 타율과 볼넷, 출루율 모두 1위이고요. 심지어 오피스마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김태균 선수 그리고 이 해가 이런 세이버 매트릭스가 발달하고 있는 현대 야구에서도 굉장히 재평가를 받고 있는 해이고 김태균 선수의 역대 모든 시즌 통틀어 WAR이 가장 높았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루수 WAR 1위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 WAR 1위이자 MVP를 받았던 선수가 홈런왕이었던 박병호 선수였는데요. 이런 박병호 선수에게 밀렸음에도 WAR이 1루수 부분 1위였습니다. 박병호 선수의 WAR은 6.51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2012년도 김태균 선수가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맞으나 기대에 비해 못 미쳤던 팀 성적과 그리고 적은 홈런 개수 등의 이유로 여러가지 평가 절하를 받았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2루수죠. 2루수는 정은원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타격 WAR만 본다면 정근원 선수가 선정되는 게 맞지만 종합적인 수치에서 WAR을 판단하면 정은원 선수의 WAR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정은원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정은원 선수가 활약했던 2021 시즌을 되돌아보자면 하나이글스는 이제 수베로 감독을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리빌딩이 들어갔던 시즌이었죠. 그러면서 무려 승률 3할 7푼 1리, 당시 9위와 8게임 차가 나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해 건졌던 선수가 크게 3명 있죠. 정은원, 김민우, 노시환, 그리고 강재민 등의 선수들이 가능성을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시환 선수를 제외하고 다들 제품을 찾지 못하고 있죠. 이때 정은원 선수의 활약이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2021년에 2000년생 22살의 나이로 무려 140안타에 105볼넷, 타율 2할 8분 3리라는 타율이죠. 이 105볼넷은 홍창기 선수에 이어 리그 2위였고요. 당시 리그에서 100볼넷을 넘겼던 선수가 홍창기, 정원은 그리고 추신수 세 선수였던 걸 감안한다면 1번 타자로서 105볼넷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당시 하나이글스가 팀 성적이 매우 안 좋았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정원은 선수가 105볼넷을 거르면서도 140안타까지 쳐냈다는 점에서는 1번 타자로서의 공을 지켜보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선수 다만 아쉬운 점은 도루 개수가 조금 적다는 점, 도루 실패율이 좀 높다는 점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이때 2루수에서 정은원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당시 리그 2루수 WAR 1위이자 야수 WAR 7위에 랭크된 거 보면 팀 내 WAR 1위였죠. 그리고 2루수 부분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이제 하나이글스 최초의 2루수 골든글러브 수상이었습니다. 2013년도 정구루 선수가 수상한 경력이 있지만 2013년도는 SK 와이번스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최초의 하나이글스 출신 2루수 골든글러브는 정은원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시즌 정은원 선수가 조금 부진이 좀 뼈아픈 상황이라서 안타깝죠. 작년 시즌이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시즌 현재 팀을 비상하고 있을 때 정원원 선수도 이제 25살의 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떠올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루수는 정원원 선수였고요. 3루수는 바로 노시환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한국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죠. 정원원 선수와 동갑이고요. 올해 너무나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31홈런 101타점 타율 2할 9분 8리로 아쉽게 3할 30홈런 100타점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마무시한 활약으로
홈런 1위와 타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시안 선수의 홈런 1위는 2008년 김태균 선수 이후 15년 만에 한화에서 나왔던 홈런왕이고요. 타점 1위까지 기록했습니다. 3루수 WAR 뿐만 아니라 야수 WAR에서도 1위고 리그 전체 WAR도 NC의 패디 선수에 이은 2위였습니다. 패디 선수만 없었더라면 MVP까지 수상할 수 있었던 시즌이죠. 리그 유일의 30홈런을 기록한 타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쳤죠. 이 와중에 볼넷도 2위이고요. 안타도 150안타를 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그 아시안 게임으로 빠져 있었던 기간을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훌륭한 기록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서 금메달 획득에도 크게 기여했었던 점을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쳤었던 것이 바로 노시안 선수였죠.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4번 타자를 맡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쳤던 노시안 선수였습니다. 내년 시즌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유격수 부분은 바로 빙그레이글스의 장정훈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장정훈 선수의 WR이 가장 높은 시즌은 1루수로 활약했었던 시기가 맞으나 유격수로서도 WAR이 무려 6.94나 되기 때문에 장정훈 선수가 유격수로 선정되는 것이 그 팀적인 차원에서 훨씬 더 파워가 셀 것이라 생각해서 장정훈 선수를 유격수로 선정했습니다. 장정훈 선수는 사실 그 충청북도 출신이죠. 야구 변방으로 평가받던 충청북도 출신으로 당시 세광고에서 활약했습니다. 장정훈 선수가 활약하기 전에 세광고는 송진우, 한희민 등의 걸출한 선배들을 활약했을 때 그 야구대회 우승을 하게 됐었던 경험도 있었지만 장정훈 선수가 그 세광고에 진학했을 당시에는 이 송진우, 한희민 등 선수들이 이미 졸업을 한 뒤였고 장정훈 선수는 고등학교 동안 활약하면서 전국대회 4강에 든 적이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고교야구 졸업을 한 이후에도 바로 프로로 직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지명을 받지 못했던 장정훈 선수는 86년도에 빙그레 이글스의 연습생 신분으로 입단을 하면서 연습생으로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졸 신화 및 연습생 신화를 기록했던 선수가 장정훈 선수죠. 그리고 이 장정훈 선수는 유격수로서 빙그레 이글스 활약하면서 그게 정점이 터졌던 게 바로 1990년도였습니다. 1990년도에서 90년도 기록을 보면 28홈런에 91타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탯을 보여줬죠. 이때 득점 기록은 당시 사이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장타율과 득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8홈런이라는 이 수치는 당시 한국 프로야구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유격수 홈런왕이고요. 또한 타점왕까지 기록했다는 점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격수 WAR 단일 시즌 당시 유격수 WAR 1위면서 야수 전체수도 2위. 전체 선수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정도의 너무나 빼어난 실력을 보여줬고요. 유격수 골든글러브까지 획득했습니다. 당시 빙그레 이글스는 1990년도는 당시 감독이었던 김영덕 감독의 재계약 문제로 인해 당시 수석코치였던 강병철 수석코치와 김영덕 감독 간의 불화설이 발생했고 그 불화설의 여파 때문인지 당시 빙그레 이글스는 8월 중순까지 1위를 유지했다가 순위가 결국 3위로까지 떨어지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난 삼성 라이온즈에게 2패를 하게 되면서 결국 시즌 4위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던 시즌이지만 장정훈 선수는 1990년에 유격수로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이 장정훈 선수가 유격수로 활약했던 것은 1990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왜냐면 고질적이었던 수비 불안이 있습니다. 이 전 시즌이었던 1989년도 한국 시리즈 2차전 해태와의 경기에서 너무나 결정적인 실책을 하며 2차전을 패배를 하게 됐던 원흉으로 집힐 만큼 수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또 1996년 준 플레이오프에서의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비 불안과 부상 문제로 결국 포지션을 유격수에서 1루수로 전향을 하게 되고요. 1루수로 전향하게 되면서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40홈런이자 3시즌 연속 홈런왕을 기록하는 등의 어마무시한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 프로야구 최초 300홈런을 기록한 타자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장정훈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좌익수죠. 좌익수는
이영호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에 하나 이글스 통산 WAR 순위에서도 좌익수 부분에 당당하게 이름 올렸던 선수가 이영호 선수였는데요. 이영호 선수는 1번 타자로 주로 나왔습니다. 1번 타자와 테이블 세터즈로 주로 나왔는데 그렇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루 센서가 좋지 않아서 도루 실패도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1번 타자임에도 엄청난 클러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4홈런을 기록했습니다. 1번 타자임에도 매우 많은 홈런을 쳐냈고요. 타점과 득점 생산, 안타 생산 능력도 좋았고 볼넷도 상당히 많이 골라내는 만능형에 가까운 타자로 당대에 뛰었던 박하니, 장성호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1번 타자로서 맹활약을 펼쳤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4시즌간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으나 아쉽게도 이제 2004년도에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 병역비리 사건에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으나 병역비리 사건이 연루되며 그 2년을 공익근무를 갔다 오게 되면서부터 폼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안타까운 면이 남는 선수죠. 하지만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하나이글스를 지탱했던 선수입니다. 당시 2002년도에 하나이글스는 7위를 마크해서 성적면에서는 조금 부진하였죠. 하지만 이영호 선수의 기록을 보면 3할 1푼 24홈런에 96득점, 150안타까지 기록하면서 1번 타자이면서도 20홈런을 넘게 쳐내는 장타력, 그리고 타율도 3할, 출루율도 4할이 넘는 빼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즌 좌익수 WAR 1위에 기록할 정도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이영호 선수였습니다. 그 다음 중견수 부분이죠. 중견수에는 바로 빙그레 이글스의 이정훈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정훈 선수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타자죠. 대구 상고 출신이었던 이정훈 선수는 87년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1순위로 빙그레 이글스로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삼성 라이온즈가 1차에서 강기용, 류중일, 장태수 이 세 선수를 지명하게 되면서 이정훈 선수가 2차로까지 밀리게 되며 빙그레 이글스로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정훈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타율 무려 3할 6푼, 25홈런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기록했죠. 1번 타자임에도 무려 3할 6푼으로 타율 1위를 기록했고요. 25홈런으로 홈런 그때 4위, 21도루까지 기록하면서 20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중견수 WAR 1위이면서도 야수 전체 WAR 2위고요. 이때 기록했던 1992년 이정훈 선수의 WAR 7.18은 전체 KBO 통산 중견수 WAR 단일 시즌 기준 4위에 해당할 어마무시한 성적을 기록했죠. 이 이정훈 선수의 활약을 보면은 이정훈 선수 활약했던 1992년 빙그레 이글스는 압도적인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앞세우면서 무려 11게임 차로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 시리즈는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간 접전 끝에 해태를 꺾고 올라온 롯데자이언츠와 붙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빙그레 이글스는 롯데자이언츠와 한국 시리즈에서 1차전을 패, 2차전은 승, 3, 4차전을 모두 패하게 되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과는 별개로 이정훈 선수가 이 당시 활약한 점을 얘기해보자면 이정훈 선수는 이 전에 했던 1991년에 타율 3할 4푼 8리로 타격왕을 수상하면서 2년 연속 타격왕을 수상했는데요. 이것은 이대호 선수 등장 2010년과 2011년 2년 연속 수상한 이대호 선수 이전까지 유일했던 기록이었고요. 또한 1987년부터 92년 동안 6년 동안 1989년을 제외하고 무려 5번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던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선수는 1993년 손목 부상을 당한 이후로 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술 후 재활을 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그런 것에 대해 무지했었던 면도 있었고 이정훈 선수의 악발의 근성이 오히려 독이 되었었던 점이었죠. 그래서 1993년 이후부터 급격한 노쇠화로 폼이 떨어졌지만 이전 시기까지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프로야구를 지배했었던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우익수죠. 우익수는 바로 송지만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이글스 역대 우익수 WAR 1위에도 뽑혔던 선수가 송지만 선수인데요. 우익수에는 송지만 선수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송지만 선수는 이제 동산고와 인하대를 졸업한 인천 토박이었으나 당시 인천 연고지였던 현대유니콘스에 지명을 받지 못한 채 하나이글스의 2차 3순위로 지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송지만 선수는 당시 신인이었던 홍원기 선수, 임수민 선수, 그리고 좌익수에 있었던 이영호 선수와 함께 신인 4인방을 활약했고 그중 단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2000년에 한화는 매직리그 3위 전치적 우승 이후 매직리그 3위인데 전체로 보면 8위 중 7위에 해당하는 나름 부진했던 시즌이었는데요. 이때 송지만 선수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활약에서 알 수 있듯이 3할 3푼 8리의 타율에 32홈런 20도루 90타점 93득점입니다. 3할 3푼의 고타율에 20-20 거기다가 30홈런도 넘겼고 90타점에 90득점까지 기록했고 OPS가 1.031이면 어마무시한 활약이죠. 정태일입으로 6할이 넘어갑니다. 물론 당시 2000년도는 타고 투저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정도의 활약에도 이제 송지만 선수 타이틀 홀더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게 되죠. 하지만 당시 우익수 WAR 1위, 야수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거고, 이때 송지만 선수가 기록했던 WAR 6.44는 전체 KBO 프로야구 WAR 8위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송지만 선수는 이제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죠. 이때 송지만 선수가 2000년도 32홈런을 기록하면서 장타를 과시할 때부터 이때 많은 한화의 팬들은 송지만 선수가 장종호 선수의 뒤를 이을 한화의 4번 타자로서 송지만 선수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지만 선수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멤버로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국가대표 연습 경기 도중 오른발목 복합 골절을 당하게 되며 시즌 아웃을 당하게 된 안타까운 면도 있죠. 하지만 송지만 선수는 2000년도부터 하나 프런트와 지속적으로 대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시즌이 끝난 이후 KBO에 연봉 조정 신청을 했으나 패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 계속해서 하나 프런트와 연봉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3년도 이후 유승환 감독과 불화로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와 협상을 하다가 이후 삼성이 노장진과 송지만의 트레이드를 요청하면서 삼성과의 트레이드가 진행되다가 삼성의 이제 김웅용 감독이 노장진을 마무리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삼성과의 트레이드가 빠그러지고 이후 현대 유니콘스의 권준현 선수와 1대1 맞트레이드가 되며 2004년도에 현대로서부터 활약을 하게 되었죠. 이후 현대와 넥센 히어로즈에서도 워낙 빼어난 실력을 보여줬고 2006년 WBC에 승선하기도 했었던 선수였습니다. 송지만 선수. 그러한 현대에서도 충분한 레전드로 평가받는 선수이지만 하나이글스에서도 너무나 눈부신 활약을 펼쳤었던 송지만 선수입니다. 다음 지명타자는 바로 크루즈 선수가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지명타자에서 WAR이 가장 높았던 시즌은 2016년도에 김태균 선수이긴 하지만 김태균 선수는 1루수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WAR이 높았던 선수가 바로 2007년의 크루즈 선수죠. 2007년에 하나이글스는 2006년도 이제 준우승을 한 시즌 이후 다음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2007년도 하나이글스는 여러가지 좀 불안한 면이 많았습니다. 팀의 주축이었던 이제 송진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하고 문동환 선수 역시 이탈하게 되었죠. 또한 2007년도 기전까지 하나이글스의 최고의 외국인 선수였던 제이 데이비스 선수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데려왔던 선수가 크루즈 선수였습니다. 이 크루즈 선수가 이끌었던 팀은 당시 2007년도 하나이글스는 전년도 MVP였던 류현진 그리고 정민철의 부활, 최영필과 안영명 등의 활약, 그리고 크루즈, 김태균, 이범모 등의 타선이 터져주게 되면서 무려 정규 시즌 3위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패하게 되면서 정규 시즌 3위, 총 최종 순위 3위로 하나이글스 2018년도 가을 야구 진출 이전까지 유일했었던 가을 야구 진출 시즌이 되었습니다. 당시 크루즈 선수는 199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입단을 한 이후에 1996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 전임의 생활을 하면서 메이저와 마이너로 오가는 백업 외야수의 위치에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이글스 2007년도 입단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데이비스 선수의 대체자이기 때문에 크루즈 선수를 중견수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이 수비 문제로 인해 우익수로 이동하기도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아킬레스건이 부상이 발목을 잡게 되면서 크루즈 선수가 지명타자나 혹은 이제 1루수로 출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루수로 출장했었던 경험이 거의 없어서 1루수 수비는 불안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적만 보자면 무려 4월 3할 2푼 1리에 22홈런 85타점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당시 지명타자로서 WAR 3등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이때 크루즈 선수는 타격물에서 팀을 충분히 이끌면서 크루즈, 김태균, 이범호라는 나름 괜찮은 틀리너 크리오를 이룩했고, 당시 외국인 용병 투수였던 세드릭 선수도 10승을 넘게 올리게 되면서 당시 2007년도 하나이글스는 꽤나 외국인 선수 픽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루즈 선수는 전반기에 매우 훌륭한 활약에 비해서 후반기 때 떨어진 폼, 그리고 아킬레스건 부상 문제로 재계약을 하나와 하지 않고 삼성 라이온즈로 2008년에 이적을 하게 되었으나 아킬레스건 부상에 발목을 잡게 되면서 결국 5월달 삼성에서 방출되게 되면서 KBO 생활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크루즈 선수 이어 하나이글스 최고의 선발 투수 바로 2010년도에 류현진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기록에서 보면 이 주요 기록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압도적인 시즌을 보여주고 있죠. 이 류현진 선수는 당시 2010년도는 한대하 감독의 첫 부임했던 시기면서도 하나이글스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죠. 2009년부터 요즘 하나이글스의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던 해였습니다. 당시 2009년도 팀의 주축이었던 김태균과 이범호가 이탈을 하고 2010년도에는 이제 구대성 선수가 은퇴를 하던 시즌이기도 했고 송지르 선수 그 전에 은퇴를 했고 정민철 등 하나이글스를 지탱하셨던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이탈을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도 많고 팀 성적도 매우 안 좋았었던 시기지만 류현진 선수의 활약은 너무나 눈부셨죠. 이 평균 자책점 1.8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기록했었던 시즌이었던 이 류현진 선수였는데요. 이때 당시 김광현 선수와의 엄청난 라이벌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당시 17승을 기록하면서 다승왕은 김광현 선수가 차지했고요. 이닝수도 김광현 선수가 193과 2-3이닝으로 1이닝을 더 던지게 되면서 이닝수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탈삼진 부분에서도 김광현 선수가 183 탈삼진으로 탈삼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평균 자책점 역시 2.37로 평균 자책점 2위가 김광현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 김광현 선수와 류현진 선수 등판하면 다승왕 경쟁과 탈삼진 1위 경쟁으로 굉장히 치열했던 라이벌리를 보여주던 두 선수였고, 당시 김광현, 류현진, 양현종, 봉준근 등 리그에 뛰어난 좌완 투수가 넘쳐났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록했던 23 퀄리티 스타트는 역대 퀄리티 스타트 1위이기도 하면서 27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이때 류현진 선수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게 투수 WAR 1위는 물론 전체 리그 WAR 1위였는데요. 이때 리그 WAR 2위를 기록했던 선수가 8.82의 이대호 선수인데, 이때 이대호 선수가 전무후무한 도루 제외한 타격 7관왕을 기록하면서 MVP를 수상했었다는 시즌임을 감안한다면 그 이대호 선수보다 훨씬 더 높은 WAR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류현진의 이 9.2라는 WAR은 전체 KBO 투수 중에서도 15위에 랭크되고요. 전체 리그 통산으로 봤을 때도 21위에 랭크될 정도의 엄청난 시즌을 보였으면 틀림이 없죠. 당연히 투수 부분 골든글러브 역시 수상을 했었던 게 바로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투수는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입니다. 1996년도에 구대성 선수가 뽑혔죠. 당시 1996년도 하나이글스는 정규 시즌을 3위를 기록했으나 준 플레이오프에 현대 유니콘스에 2패를 당하게 되면서 결국 최종 순위인 4위로 마감을 하게 됐죠. 이 구대성 선수는 뭐 말이 필요 없는 하나이글스 레전드 선수이죠. 1996년도에 구대성 선수의 기록을 보면은 18승으로 다승 1위에다가 평균 자책점 1위, 승률 1위, 투수 WAR 1위, 전체 WAR 2위를 기록했었던 어마무시한 시즌입니다. 이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구대성 선수는 전 시즌이었던 1995년에 선발과 맞무리를 오가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총 47경기 등판 중에 12경기가 선발이었던 것을 보면은 1995년도 선발과 맞무리를 오가는데 4승 14패를 기록했고, 이때 95년도 구대성 선수 14패가 당시 최다패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무려 161개 탈삼진을 잡으면서 탈삼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1996년 구대성 선수 이해에는 구대성 선수가 선발 등판이 단 2번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완투였고요. 어쨌든 선발 등판이 두 번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53경기를 중간과 마무리로서 활약하면 일명 중무리로 활약한 시즌이었습니다. 당시까지는 그 마무리 현대야구처럼 투수의 중간 개투진이 분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해 이 96년도의 특징이 뭐냐면 2003년도까지는 당시 구원왕이라고 해서 세이브 수치뿐만 아니라 9원승까지 합쳐서 구원왕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순수 세이브 수치가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정명원 선수에 밀려 세이브 2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9원승을 포함해서는 구원왕은 구대성 선수가 구원왕에 해당하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승왕과 구원왕을 동시에 획득한 선수는 3명이 있는데요. 바로 1992년도에 송진호 선수, 2001년도에 신윤호 선수, 그리고 이해 1996년도에 구대성 선수 총 3명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구대성 선수는 굉장히 많은 경기를 등판을 했었고요. 우리가 불펜 투수임에도 139이닝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던졌던 거죠. 55경기에 139이닝이라면 기본적으로 한 경기에 2개에서 3개이닝은 무조건씩 던졌다는 거고, 근데 139이닝에 무려 183회 탈삼진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도 어마무시한 기록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에 당연히 골든글러브뿐만 아니라 1996년 시즌 MVP까지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쳤었던 구대성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시즌 기준으로 올스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통산 기록과 통산 WAR 기준으로 선정했을 때와 같이 유승환 선수, 김태균 선수, 구대성 선수, 송지환 선수, 이영호 선수도 있고요. 단일 시즌 퍼포먼스로 새롭게 들어왔었던 정원원 선수와 노시안 선수, 크루즈 선수가 있고요. 아쉽게 통산 WAR로 선정되지 못했었던 장종원 선수와 이정호 선수, 류현진 선수도 다 반영되어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 이글스 올스타 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다른 팀의 올스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